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우리 이거 하나 보자고요. 나중에 이걸 하겠는데,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뒤에서 나오겠는데, 어디를 한번 보냐면요. 거기 10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안 봐도 되겠다. 그냥 앞으로 다시 잘 오세요. 내가 간단히 해놨네. 나중에 다시 할 건데.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가, 이따 뒤에 하겠는데, 다시 한번 봐봐요. 민간인이 공무원에게 어떤 허위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 이 허위 사실을 이제 자기가 공문서에 기재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공무원은 허위 사실을 기재하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됩니다. 누가? 이 공무원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으니까 뭐가 돼?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얘가 성립을 할 때가 있고 성립을 안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주로 모르는 경우로 해놓을 거예요. 허위란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럼 과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는 범죄는 없잖아요. 교장실, 폭파, 일수, 상사가의 허위 공문서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성립을 하면 얘는 이제 뭐가 됩니까? 민간인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이 될 겁니다. 왜? 공모했으면 공동정범, 맞죠? 교사했으면 교사범 될 겁니다. 간접정범이 되냐는 겁니다, 이게. 정범이 처벌 안 되죠. 맞죠? 되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는 일반 범죄가 아니에요. 허위공문서 작성죄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란 신분이 있어야 됩니다. 신분. 우리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 우리는 공문서 위조죄란 범죄예요.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범죄를 우리가 신분범이라고 합니다. 범죄의 주체가 일정한 지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신분범에 지금 비신분자가 신분 아닌 사람이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주체는 누구다? 공무원인데 공무원 아닌 사람이 여기에 가담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어찌 되냐는 겁니다. 여기에 있다 배울 33조가 있어요. 33조에서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33조가. 간접점검은 안 된다는 거예요. 법 규정이. 알았죠? 왜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법이 이렇게 된 이유는 원래 취지는 별거 아니고요. 만일에 간접점검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모서에다가 뭐를 허위로 신고하면 무조건 범죄가 돼버리죠. 공무원이 알면 뭐 공동정범이나 공범이 될 거고, 모르면 간접적으로 처벌된다면 국민이 불안해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걸 간접적으로 안 된다고 해놓은 거예요. 알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무죄예요. 그래서 민간인이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공무원이 범죄가 성립하면 뭐가 돼? 되겠지만 공무원이 만약 허위라는 사실을 모르면 민간인도 뭐 하지 않는다? 처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왜? 이유는 뭐라고? 민간인들이 만약에 이때 간접 정보로 처벌한다면 무서워서 우리가 못 사니까. 하지만 다음의 것들은 꼭 진실한 것만 신고해야 된다는, 공문서에 아주 중요한 거. 공문서에 아주 중요한 거 뭐냐? 재산에 대한 등기부, 가족에 대한 옛날 같은 호적, 지금 가족 관계부, 여권, 이런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맞잖아요. 이런 데 따른 허위 신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래?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법 규정이 있어요. 여기를 뭐라 그래? 공정증서 원본 뭐라고 한다? 부실기재죄. 부실은 허위입니다. 공정증서 원본 등 등기부, 가족관계부의 부실, 허위사실을 신고해서 기재케 하면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 조문에 뭐라 돼 있냐? 228조입니다. 공무원의 허위사실 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 등 전자기록에 부실사실 기재케 한 경우는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는 225조는 그 허위 공문서 작성죄, 뭐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범죄야? 간접정보를 처벌하려고 만든 범죄입니다. 이해되죠? 잘 물어봅니다. 다음 중 구성요건 자체가 간접정보로 되어 있는 범죄는 그럼 이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예요. 무슨 말이냐? 만일에 등기부에 허위사실을 신고했어. 공무원이 알면은 뭐가 돼? 허위 공문서 작성죄 공동정범이 돼. 공무원이 몰라. 처벌이 안 돼. 그때는 뭐가 돼? 공정증서 원본 뭐다? 부실기재죄라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가 되려면 공무원이 반드시 뭐한다? 처벌이 안 돼야 돼요. 공무원이 처벌돼 버리면 뭐야? 부실기재죄가 아니라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요건 자체가 뭐로 되어 있다? 구성요건 자체가 간접정보로 되어 있는 범죄예요. 자주 물어봅니다. 그 다음입니다. 간혹 가다가 2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1번이 제일 많이 물어봐요. 구성요건 자체가 간접정보로 되어 있는 범죄 제일 많이 물어본 게 뭐다?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고, 간혹 가다 물어본 범죄가 253조에 위계촉탁살인죄라는 범죄가 있어요. 촉탁살인 또는 자살교사 방조의 경우에 위계하면 이게 위계촉탁살인죄로 처벌하는데, 이게 자 봅시다. 갑이 을에게 자신을 살해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을이 갑을 살해하면 갑은 뭐가 돼? 처벌 안 되고 을은 뭐가 돼? 촉탁살인죄가 됩니다. 그런데 네가 빠졌는데
빠졌습니다. 만일에, 그러니까 이제 그 갑이 을에게 그 부탁했을 때는 이제 갑은 이제 뭡니까? 당연히 범죄가 성립 안 하죠. 지가 죽었으니까. 맞죠? 그러면 정범이 없는데 얘는 지금 뭐로 처벌해? 촉탁살인죄로 처벌하잖아요. 정범이 없잖아, 지금. 자살 교사방조죄도 마찬가지죠. 자살한 사람 처벌 안 하잖아. 맞죠? 구속요건 자체가 뭐로 돼 있다? 간접정범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간혹 가다 물어본 문제고, 최근에 3번을 꼭 알아놔야 됩니다. 요게 이제 3번이, 그래서 3번을 맞아야만, 남보다 하나 더 맞는 거예요. 3번은 이미 공부 많이 하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 2017년도에 변호사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틀렸어. 내가 이 문제를 보고, 야, 문제 진짜 멋있다 그랬어. 이렇게 멋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멋있는 문제는요, 금방 따라갑니다. 경감부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검찰 7급에서 나왔어요. 9급도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맞았으면 좋은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학생은 알고 공부 안 하고 판례만 달달달 암기하는 학생들은 기출 푸는 학생들, 아니 기출문제 푸는 학생들은 맞을 수도 있겠다. 뭐 다 뭔가 곤란할 수 있겠네. 근데 이 문제는 얼마든지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자, 교사나 방조를 했는데 얘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전제된 사실의 착오에 빠졌어요. 쉽게 말해서 뭐더라? 우리 많이 배웠던 뭐다? 오상범이란 말이에요. 오상범. 정범이 오상범이야. 강도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더라. 응? 성추행범인 줄 알았는데 누구더라? 아버지더라는 거야. 그거 수고 없이 했잖아, 이거. 그러면 연놈이 간단하잖아. 고의범이 되는 경우가 있고 뭐가 있더라? 과실범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응. 고의범이 되는 게 뭐였더라? 엄격 뭐다? 책임설이고, 맞지? 과실범이 되는 것 중에 법효과 제약설은 구성요건 고의는 인정되는데 책임고의가 없어서 과실이더라. 나머지는 다 그냥 과실범이야. 유추적용설, 고의설, 소극적 구성요건 이런 다 과실범이라고. 여기까지 미시험이 수없이 나와. 매년 나와. 여기는 요놈을 두 개를 합쳐버린 문제란 말이야. 간단해. 교사방조를 했는데 얘가 고의범이면 뭐가 돼? 교사방조범. 맞지? 과실범이면 뭐야? 간접정범이지 뭐야. 안 그래? 정범이 고의면 뭐야? 공범, 교사방조범. 정범이 과실범이면 뭐가 돼? 간접정범이잖아. 단. 법효과 제약설에 의하면. 우리 제한종속이 판례인데 정범이 뭐만 성립하면 돼? 구속요건과 위법성만 있으면 되지. 책임 없어도 되지. 그래서 법효과 제약설에 뭐야? 공범이잖아. 맞잖아. 법효과 제약설에 하면 뭐야? 뭐만 없어? 책임만 없잖아, 지금. 제한정속형 시 아까 정범이 뭐만 있으면 돼? 구속요건과 위법성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설에 의하면 뭐가 돼?
공범이란 말이야. 이것이 답으로 나온단 말이야. 법역과 제약설하면 뭐가 되냐 이 말이야. 뭐가 돼? 공범이야. 맞지? 유추적용설하면 뭐야? 간접정금이지. 그런데 이게 나왔다는 거고 출제원이 바꿔볼 수도 있잖아. 엄격 책임설에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 그 엄격 책임설에 뭐야? 공범. 고의설이야 뭐냐? 간접정범. 너무 쉽지 않아? 이걸 왜 틀렸을까? 변호사 시험에서 애들이 공부를 내릴 때 암기하니까 그래. 기본 공부를 안 하니까. 아주 쉬운 문제인데. 그렇지? 별거 아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자. 하나하나. 제일 먼저. 범죄가 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이용한 경우인데 타인의 의사를 이제 억압하잖아요. 억압해서 이제 의사지배잖아, 의사지배. 우리처럼 어떤 이제 강요된 행위 있잖아. 강요된 행위. 그럼 강요된 행위는 뭐가 돼? 이제 책임이 성립 안 되잖아. 그래서 뭐가 돼? 의사를 억압해서 하기 때문에 간접정금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묘한 게 하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시험에 그래서 잘 나와, 여러분의. 그냥 막 왜 잘 나온다 하지 말고. 왜, 이게 뭐가 왜 잘 나오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만, 이 판례가 왜 중요하지? 이 판례가? 이걸 이해하고 보면 아주 간단해. A가 B의 의사를 억압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A가 강요죄가 될 때가 있고 강요된 행위가 될 때가 있어. 응? 우리 저 강요된 행위는 정확히 뭐야? 뭐가 숨어져 있다 제가? 불법의 행위가 숨어 있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책임할 때 A가 B에게 공부를 안 한다고 때려 죽인다고 막 그러면 그거는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 뭐야? B가 억지로 공부를 하니까 뭐가 돼? 강요죄라 불러. B는 처벌 안 되겠지. 자기 범죄가 아니니까. 공부한 게 무슨 범죄야? A가 B에게 너 회사 돈 절도해오라. 안 하면 죽이겠다는 거야. 아, 우리 시험에 잘 나온 거 하나 해보자. 어젠 그 뉴스에 나오더라. 그 횡령죄 같은데 자주 나오거든. 배임죄 이런데. 쉽게 말해서 회사 돈 빼내면 횡령죄야. 오늘 빼냈다가 내일 집어넣어놔서 다시 돈 집어넣어놨어. 이것도 횡령죄야. 이미 범죄가 한번 성립한 후에는 그 돈을 비운지도 관계없어. 어제 보니까 그 기성용이란 축구선수 아버지가 무슨 광주 FC 그 단장이었대. 수억 원을 뺐어. 뭐야? 그리고 다시 집어넣어놨대. 며칠 쓰고. 관계없어. 자기는 죄가 아닌다고 별거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법을 모르니까 무슨 왜 그게 별거 아니야. 5억은 넘어가면 특가법이야. 이거 죄 무거워. 아마 기성용이란 축구선수니까 아마 금액을 줄여주려는가는 모르겠는데 무조건 처벌됩니다. 이거는. 이유 없어.
다만 금액을 줄여줘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뭐 해주려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죄가 아닌 줄 알고 있어. 그게 다 집어 넣어놨지 않냐. 무슨 개 같은 소리야. 빼내는 순간 뭐야? 횡령죄야. 그래서 이제 안 빼내면 죽인다, 빼는 게 뭐가 돼? 횡령죄인데,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한 거란 말이야. 그걸 뭐라 그래? 그 사람 처벌 안 하지. 이걸 뭐라 그래? 그러면 A만 처벌하지? 강요점. 이걸 뭐라 그래? 강요된 행위라 그래. 알았지? 그래서 이제 강요된 행위에 피강요자는 처벌 안 하고, 강요자는 뭐로 처벌한다? 간접정범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배웠어. 그럼 이 경우에 A는 뭐가 돼? A는 직접정범이지. 강요죄 직접정범이고, 강요된 행위에 대해서는 A는 뭐가 되는 거야? 간접정범이 되는 거야. 이건 당연히 한 거야. 당연한 건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런 묘한 경우가 있어요. 자, 내가 지금 최근에 시험에 두 개만 적어놨는데, 옛날에는 뭐가 나왔냐? A가 B에게, 깡패인데 B에게 조직을 탈퇴하려는 B에게 칼을 주면서 네 손목을 잘라라 그랬어. 안 자르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B가 자기 손목을 잘랐어요. 자기 손목 자기가 자른 것은 상해죄가 아니에요.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최근에 뭘 물어보냐? 응? 이제 그러니까 옛날 한 15, 16년 전에는 뭘 많이 물어봤냐? 방금 그 자기 손을 잘라라는 게 안 자르면 죽이겠다. 그래서 손목 자른 경우하고, 그리고 한 이제 7, 8년 전에는 뭘 많이 물어봤냐면, 다 판례 흐름이 그렇게 돼 있었어. 그 남자가 이제 그 육군 특전사 그 특수부대 특전사 군인인데, 이제 휴가를 나와 자기 애인에게 산을 굽고 올라가, 산에 데리고 올라가지고 너 나 없을 때 바람 피웠지? 안 피웠다니까 돌멩이로 쳐 죽이겠다는 거야. 니의 그 결벽을 증명해봐라 해서 니 코를 한번 잘라봐라 그랬어. 그래서 제가 자신의 코를 자른 거야. 안 죽으려고. 자기 코든 자기 자르는 죄가 아니지. 최근에는 뭘 물어보냐면,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자의행위를 해라 그랬어. 여자 보고. 그럼 이제 여자의 음부를 만지면 강제추행이 되겠지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의행위한 것은 뭐가 아니야? 강제추행이 아니지. 자, 이랬을 때 이놈 죄책이 뭐냐는 거 도대체. 뭐로 처벌할 거냐? 가장 확실한 것은 강요죄로 하면 간단해. 왜? 여기서 그 의무 없는 일을 시켰잖아. 의무 없는 일을. 근데 강요죄 형량이 적고, 아니 코가 잘라져 버렸잖아. 절단돼 버렸잖아. 성추행을 당했잖아. 강제추행을. 너무 약해. 강요죄로도 가능해. 근데 죄가 너무 약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팔목장 중상해죄거든. 코 자르고. 이런 범죄로 처벌하려면 뭐밖에 없어? 간접정범 처벌해야 되겠는데, 간접정범은 얘가 뭐가 돼야 돼? 해서 범죄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야. 범죄가 뭐 했을 때야? 발생했을 때야. 3, 4부 그랬잖아. 교사방괴 처벌되지 아니한 자나 과실범으로 처벌된 자를 이용하여 범죄가 뭐야? 발생했을 때야. 교사방조위로 처벌한다야. 그러니까 범죄가 발생했는데 얘가 지금 과실범이 된다 할 때 처벌이 안 됐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간접정범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건 범죄가 아니잖아. 지코 지가 잘랐고 자기 스스로 자의행위한 거잖아.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당연히 변호사들은 뭘 주장해?
간접정보 안 된다고 했겠지. 안 그래? 뭐다? 강요죄라고 했겠지. 나는 이걸 예를 들어 강요죄를 할 수 있으면 내가 너무 약하잖아. 그런다고 간접정범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안 맞잖아. 내가 대법원판, 나는 이런 일은 안 취해. 나는 차라리 직접 점검을 해버렸을 것 같아. 얘가 도구라는 거야. 범행의 도구. 도구를 이용해서 네가 직접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실행지배. 이 사람의 실제 코 자르고 손목 자르고 성추행한 행위를 얘가 실제로 지배했지 않냐 이 말이야. 나는 이거 직접 점검을 하고 싶어. 나는 내가 대법원 그렇게 설명했을게. 내가 대법원 판사였으면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이해가 빠를 거야. 근데 판례가 뭐로? 간접 점검이라고. 그러면 이제 말이 바꾸려 먹어야 돼. 피해자를 이용해서 피해자 스스로에게 한 행위도 뭐가 될 수 있다? 간접점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린 거 뭔 소리야 도대체? 그게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독특한 내용이야 이게. 뭐로든 가능해. 이 경우 A가 강요죄로도 가능하고 직접 점검도 가능하고, 근데 판례가 이 경우 A를 뭐로 보는 거야? 간접 점검으로 보는 거야. 이해되지? 내가 판사했으면 나는 이거 뭐로 본다고? 직접 점검을 하고요. 물론 직접 점검보다 약간 이제 이론적인 논의는 있겠지만 간접 점검보다는 그래도 나는 좀 더 나을 것 같아. 이게 범죄가 아닌데 이게. 그렇지. 34조가 범죄가 발생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범죄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 안에 막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피해자를 때려서 뭐야? 막 소크라테스란 영화가 있거든. 김래원이 막 경찰을 만들려고 해. 막 거꾸로 공반 뺏고 옵니다. 그럼 그건 뭐가 돼? 간접점검이 맞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 자체가 범죄가 아니니까 이 범죄에 대한 간접점검이 안 된다. 막 이런 뜻이 돼서 이제 강요죄가 되는데. 어찌됐든 자기 팔목 자른 것도 범죄가 아닌데. 이 범죄 중상해죄 간접점검이다. 자기 스스로 자위한 것은 강제추행죄가 아니거든. 강제추행죄 좀 말이 안 맞아. 그런데 암기를 해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1번은 너무 많이 나왔던 거고 2번이 최근에 많이 나와.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범죄다. 처벌되지 아니한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간접을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의 간접정범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타인에는 누구도 포함된다? 피해자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스스로 뭐 한다? 그러면 도구로 이용해서 뭐가 맞아? 직접 점검이래, 이 무식한 새끼들이.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 신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피해자를 이용해서 피해자 스스로 자유행위하는 시키면 뭐가 돼? 강제추행죄 무슨 범이다? 간접점검이에요. 알겠죠? 난 이 판례 잘못된 생각해. 근데 암기해야 돼. 내가 중요한 거 아니야. 대법원 판례가 중요한 거지. 알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많습니다. 아까 보조공무원이 허위문서를 만들어 이 사실을 모르는 상사의 결재를 받으면 상사가 처벌이 안 되죠. 몰랐으니까 공무원은 뭐가 돼? 허위공무원성죄 간접적이 되고. 정유회사 경영자가 자기 직원들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속 직원들은 10만 원 정도 준 것은 괜찮습니다.
정치자금법으로는 처벌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10만 원 미만은 괜찮은데 이하는 괜찮은데 10만 원이 10,000명이 모이면 뭐야? 억이 되지, 억. 이걸 부당하게 이용했지. 그럼 뭐가 돼? 간접정금이 된다. 그럼 이거 왜 시험에 나올까 이 말이야? 왜 나올까? 처벌되지 아니한 자를 이용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전체로 모아지면 실질적으로 뭐가 된다? 범죄했다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범죄가 아니야. 왜? 저 정치자금 10만 원 이하 내면 괜찮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뭘 한 거야? 범죄를 만든 거 아니야 이 말이야. 그 사람들 이 처벌되지 않은 사람을 뭐 한다? 이용해서 범죄를 한 거지 않냐는 거야.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이건 뭐 당연하네요.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속여서 영장 받아가지고 뭐 한 거야? 사람 구속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불법감금죄에 대한 간접정금이 되고 4번은 꼭 알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잘 나오고요. 나중에 또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4번은 틀리면 내가 하도 강조하기 때문에 4번은 틀리면 안 돼. 이건 사기죄 편에서도 강조해. 함정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조 채권으로 또는 위조된 것으로 채권 변제를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요. 사기죄가 되려면 타인을 속여야 됩니다. 일차적으로. 그럼 상대방이 속아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속아서 뭔가 그 처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익을 얻어야 됩니다.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기망, 착오, 처분,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속였어요. 위조된 것이 뭐다? 진짜라고. 속았어요. 돈 갚았다? 그래서 돈 받았어? 이랬어. 그러면 여기 사기죄가 되려면 채무가 면제돼야 되겠죠. 면제가 안 됩니다. 이게. 왜? 돈 안 받았잖아요. 돈 안 받았잖아. 내가 여러분이 나한테 돈을 100만 원 빌려줬는데 내가 봉투에다가 100만 원 써가지고 가짜 돈 줬어. 여러분 알았어 받았어요. 그랬어. 지혜 봤더니 무슨야? 빈두뭉투야. 채무 변제 안 됐죠. 사기죄가 안 돼요. 첫째 여기를 주시면 안 돼. 받은 게 이익이 없어. 허위 채권이나 위조 채권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이게 소송 사기죄입니다. 그런데 얘가 몰랐어요. 허위란 걸 몰랐습니다. B는 위조된 걸 몰랐어요. 그럼 뭐가 돼? A는 이 사기죄, 처벌 안 되죠? 몰랐으니까. 사기죄 범죄가 성립한 얘는 몰랐잖아. 요거 형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뭐를 물어보는 거야 말이야. 그러니까 위조 채권을 채권자에게 준 것만큼 죄가 아닌데 얘가 뭐 했을 때 법원에 뭐 한다? 소송을 제기하면 이때는 뭐가 얘가 소송 사기죄가 돼. 근데 몰랐으니까 처벌이 안 되니까 얘는 이걸 누가 이용했어? A가. 소송 사기죄 무슨 범위다? 간접정보란 말이야. 여러분 안 돼. 거기에 4번에 그 다음에 넘어가고 3번 갑이 그 축산항 협동조합이 점유하는 을소유 창고의 패널이 뭐냐면 널판적입니다. 가져오라 그랬어 몰래. 그러니까 을은 이제 자기 거 자기가 가져왔으니까 절도죄는 아니에요. 처벌되지 않은 자를 이용했으니까 뭐가 돼?
절도죄 간접점거입니다. 목적범이란 범죄가 있어요. 목적 있어야 성립합니다. 내란 목적 살인죄에서 목적 없는 자를 이용해 사람을 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목적이 없으니까 내란 목적 살인죄가 아니거든. 이용했으니까 뭐가 돼? 내란 목적 살인죄 간접점거. 의사가 독약을 간호사에게 주면서 환자에게 주사했을 때 간호사가 이 독약인 줄 몰랐어요. 간호사는 뭐가 돼? 과실치사죄죠. 과실범을 이용한 살인죄 간접점거. 8번째입니다. 이것도요, 말이 좀 긴데 별거 아니에요. 봐봐. 위조문서를 행사하면 위조문서 행사죄란 범죄입니다. 행사죄란 범죄예요. 자, 자, 위조 변조한 문서를 공무원 갑에게 이메일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출력하여 행사하면, 갑은 이 경우 출력 당시 이메일이 위조된 것을 얘가 공무원이 얘한테 주니까 얘가 뭐가 돼? 행사죄가 되겠죠. 위조된 거 상급자 줬잖아. 근데 얘가 몰랐단 말이야. 모름. 처벌 안 되지. 과실 위조 문서 행사죄 없잖아. 교장실 폭파 일수상사에서 처벌되지 않은 자를 이용했으니까 얘는 이 범죄 무슨 범이 돼? 당연히 무슨 범이 돼? 간접점검이잖아. 별거 아니야. 근데 말을 새끼들이 국어 실력이 없어. 대법원 판사 새끼들이. 말이 어려워. 대법원 판사 새끼들, 대법원 판사 새끼들이 국어 실력이 없단 말이야. 뭐 말을 비비꽈 그냥. 이해돼요? 아니 간단하잖아. 자, 그래서 간접점검을 통한 위조문서 행사 범행의 도구로서 이용된 자입니다. 누구야 이용된 사람이? 이 공무원이잖아. 얘 갖다 줬으니까 뭐가 돼? 얘가 몰랐으니까 뭐가 돼? 얘가 주니까 얘는 뭐가 돼? 처벌이 안 되고 이용했으니까 뭐가 돼? 간접점검. 6번째. 9번째는 치울러 놔뒀는데 보증인 아닌 허위 보증서 작성죄란 범죄. 허위 보증서 작성죄가 뭐냐면 이런 범죄 있다 생각해. 형법상 범죄는 아닌데요. 허위 보증 작성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전에 노무현 때 땅 주인 토지 같은데 등기상 주인은 나로 돼 있는데 실제로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란 말. 이런 경우 땅들이 옛날에 과거에 많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 경우 땅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뭐 조상 땅 찾기라고 그러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노무현 때 이제 진짜 내 땅일 수 있지만은 옛날 우리 선조가 다 팔아먹어버리고 실은 등기만 내 앞으로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제 주인들이 보증인들하고 동참들이 보증인 돼갖고 신고를 하면 내 의사에 관계없이 만다 그 땅을
등기를 이전해 줬습니다. 이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피해가 많이 나왔어요. 당연히 땅 주인에게 등기상 주인에게 물어봐야 되잖아. 팔았냐고. 지금은 이제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때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때 보증 쓴 사람이 많이 거짓말을 쓰면 뭐가 돼? 이제 허위 보증죄로 처벌했습니다. 보증인을 처벌했어요. 자, 그러면 보증인이 허위 보증 작성에 고의가 없는 보증인들 이용해서 허위 보증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고의가 없으니까 보증인들은 처벌이 안 되지. 맞잖아요. 과실범이잖아. 이걸 이용했으니까 뭐가 돼? 당연히 허위 보증 작성죄 무슨 범이다? 별거 아니야. 혹시 이건 남 여러분이 허위 보증 겁먹지 말라고. 그 다음입니다. 이거를 이제 그 경찰이 조금 오인한 것 같아. 자, 봐봐. 이 문제 잘 봐봐. A가 B에게 보이싱, 피싱 사기를 쳤어. 그래갖고 이 돈을 C의 계좌로 입금시켰습니다. A는 이걸 모릅니다. C는 지금 자기 계좌가 사기죄 범죄 계좌를 이런 게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돈이 다시 A에게로 송금됐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지 않겠습니까? A가 먼저 C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검찰이나 경찰입니다. 응? 예, 그러니까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당신 계좌에 돈이 지금 한 500 들어갈 점 있으면 그 500을 빼가지고 저희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죠. 알았습니다. 훈련에 동참하겠습니다. 보내니까 얘는 이제 당연히 훈련에서 들어온 돈인 줄 알았겠죠.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사기죄가 됩니다. 얘는 이제 당연히 사기죄. 이건 여기를 논하는 건 아니에요. 얘한테 대한 사기죄가 되냐는 겁니다. 그 C에 대한. C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이제 가져갔잖아. 이 사기죄가 되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찰은 됐다 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얘는 좀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거죠. 맞잖아요. 피해자의 사기죄 범행의 도구로 되냐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지위를 가질 뿐, 즉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은 범죄가 뭐가 아니다?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 실현 수단으로 알아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이익을 전달한 도구로서만 이용한 겁니다. 도구. 얘는 단순한 뭐다? 도구로서만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 경찰은 뭐로 봤어? 얘는 지금 사기죄로 처벌이 안 되지. 맞잖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처벌되지 아니할 자를 이용했으니까 또 하나의 뭐다? 사기죄라 이 말이야. 아주 발상 자체가 아주 멋있어. 얘한테 대한 사기죄, 얘한테는 사기죄 간접정범이라 이 말이야. 그럴듯하지 않아? 어떤 놈이 발상을 했는가? 왜? 얘는 봐봐. 얘가 처음에 알고 있었으면 얘는 뭐가 돼? 얘도 사기죄 공범이야. 그럼 이 돈을 일로 보냈으니까 뭐가 돼? 사기죄 공범인데 몰랐으니까 사기죄 안 되잖아.
모르는 사람을 이용했으니까 뭐가 돼? 사기죄 간접정범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얘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야. 사기친 돈 어차피 똑같잖아. 100만, 100만, 500만, 500만은. 범행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야.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사기죄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간접정범의 실행착수는 당연히 요 교사방조가 간접정범의 실행착수는 뭐다? 교사방조인데 여기 실행착수입니다. 이것과 이것은 다릅니다. 여러 개씩 우리나라 판례가 되게 됐죠. 공범의 교사방조와 간접정범의 교사방조는 서로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봐야 되잖아. 우리가 간접정범 뭐가 아니니까? 공범이 아니니까. 여기 판례 주관설이라고 합니다. 주관설. 간접정범의 교사방조는 공범의 교사방조가 아니라 이 말이야. 공범의 교사방조로 보는 소리도 있겠지. 그게 뭐야? 간접정범 공범이라 보는 소리겠지. 근데 우리 판례는 뭐야? 간접정범 공범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 지금 정석순 소리잖아. 그러니까 간접정범의 교사방조는 공범의 교사방조와 다르다는 거야. 뭐가 다르냐? 그냥 달라. 이거는 넓은 의미의 이용이란 사주. 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착오는 정범의 성질.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이 범죄가 다. 자기는 고의범이라고 했는데 뭐일 수가 있어? 과실범이 될 수가 있고. 자기는 과실범이라고 했는데 뭐일 수도 있어? 고의범일 수도 있잖아. 이게 착오란 말이야.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범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인식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읽어봅시다. 피이용자 성질에 관한 착오인데 고의가 있는 것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과실범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범이 무슨 범인 경우? 고의범인 경우. 그럼 자기는 지금 뭐가 된다고 생각했어? 간접정범이라고 생각했지. 그럼 간접정범으로 처벌됩니다. 갑이 을에게 독약을 영양제로 속이고 병에게 먹일 것을 교사했는데 을이 이것을 독약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럼 뭐가 돼? 살인죄 간접정범에 피이용자가 고의가 있다고 생각함. 자기는 고의범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뭐야? 과실범인 겁니다. 갑은 을에게 독약을 병에게 먹일 것을 교사했는데 을은 이것이 영양제로 착각하고 병이.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고의범을 교사했는데 간호사는 뭐야? 독약인 줄 몰랐어. 관계없이 자신이 생각했던 무슨 범? 고의범, 공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의 착오가 고의냐 과실범의 착오가 일어나면 자기가 생각했던 범죄. 자기가 공범이라고 생각했으면 뭐가 돼? 공범이고 자기가 간접정범했으면 뭐가 돼? 간접정범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인식한 범죄로. 그 다음에 이제 실행행위. 그러니까 고의, 과실, 똑같은 건 맞는데 이제 실행 그 행위에 착오가 있을 수 있지. 이때는 교사범하고 똑같은 데고 간접정범이 성립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자수범이라고 합니다. 자수범. 간접정범이 절대로 안 되는 범죄가요. 자수범인데 경찰직은 1번만 나옵니다. 위증을 교사했어요. A가 B가 위증이면 A는 뭐가 돼? 위증 교사가 됩니다. 무죄면 무죄입니다. 간접정범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좀 이따 할게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위증죄 하나만 하면 돼. 그래서 위증 교사범이 되려면 정범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위증죄로 처벌이 돼야 됩니다. 그건 33조 문제입니다. 33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번은 경찰직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따 하게 될 진정신분범, 아까 그랬잖아. 진정신분범에서 비신분자는 뭐가 될 수가 없다고? 간접점검이 될 수 없다. 거기서 연관된 문제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번은. 근데 이제 2번은 종종 좀 어려운 시험에서 나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라는 것은 뭐냐면, 그 수표를 발행했는데 부도난 경우 있죠. 부도난 경우. 이때가 뭐가 돼? 부정수표 단속법 4조로 누가 처벌되냐면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처벌됩니다. 발행한 사람. 자, 그러면 이제 봐봐. 갑이 수표를 발행했어요. 그리고 을이 갑의 수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죠? 발행자가 누구라고? 갑입니다. 그런데 부정수표 단속부지 4조는 잠깐 부도난 게 아니라 뭐냐면 수표가 이제 그 분실할 수도 있죠. 수표를 분실하면 법원에다가 신고를 하면 분실 신고를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이제 그 재권 판결을 거쳐서 수표의 기능을 없애줍니다. 수표의 기능을. 그러면 수표를 분실도 안 해놓고 거짓말로 분실했다고 할 수도 있죠. 봐봐, 내가 만일에 내가 1억짜리 수표를 발행했다면 나는 1억의 빚을 주고 있는 거야.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1억을 줘야 된단 말이야. 어? 수표를 분실해서 내가 법원에 신고를 하게 되면 법원 수표의 기능을 없애버리면 나는 1억 안 줘도 되잖아. 응? 그런데 내가 분실도 안 해놓고 거짓말로 분실했다 신고할 수도 있죠. 이때 걸리면 뭐가 돼?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야. 그러니까 허위 분실 신고야. 거짓말로 분실 신고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갑이 수표를 발행했는데 을이 가지고 있다가 을이 돈 써버려서 그걸 쓰고 이제 갑한테 미안하잖아. 갑한테 야 분실했다고 거짓말한 거야. 갑이 모르고 갑은 이제 분실한 줄 알았겠지. 법원에 신고를 했다는 거야. 그럼 갑은 이제 모르고 신고했으니까 당연히 과실이잖아. 처벌 안 되지. 그러면 아까 처벌되지 않은 사람을 이용한 거니까 을이 간접점검 되냐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왜?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의 진정신분범. 주체가 누구다? 수표 발행한 자만 된다는 거야. 발행한 자가 처벌이 안 되지. 그러면 얘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고요. 그래서 1번은 경찰직에 많이 나오고 2번은 경찰직은 안 나오고 어려운 시험수 나오고 3번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는요. 건설업자들이 허위로 뭐 신고 같은 게 했을 때 처벌되는 건데 당연히 건설업자 아닌 사람들이 건설업자를 이용해서 간접점검 형태를 뭐 할 수가 없다? 그거 할 수가 없다. 왜? 이거 진정신범이니까. 그래서 이 세 개가 자수범입니다. 근데 여러분 1번, 2번만 하면 되는데 나머지는 자수범 아닙니다. 아까 허위공문서 작성죄는요 간접점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공무원이면 뭐가 돼? 그 공무원은 허위공문서 작성죄 무슨 범이야? 간접점검입니다. 공무원이 아니었을 때 뭐가 돼?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점검이 안 돼요.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간접점검이 될 수도 있고 뭐야? 안 돼. 누가 신고했냐에 따라서. 공무원이 신고한 보조공무원이 허위로 사실을 신고하면 뭐가 돼? 그 보조공무원 허위공문서 작성에 간접점검이 될 수 있고 민간이 신고하면 뭐가 돼? 간접점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입니다. 공범이 반사적 이익을 얻는 경우.
점검 자체가 아예 범죄가 아니야. 이때는 그 간접 점검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범죄가 돼야 되죠. 범죄가 안 돼. 자기 증거를 인멸한 거야. 범죄 아니죠. 그럼 그거를 교사한 사람 몫이 공범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간접 증범도 아니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지부장 갑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합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하자 을과 공동하여 조합 회계서를 무단 폐기했습니다. 증거멸제 아니죠? 자기 증거 자기 말 했잖아. 그리고 을로 하여금 조합 회의록을 조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교사한 경우 지금 을이 회의록을 조작한 것은 증거유치 아니 증거유치 인멸자 똑같아요. 증거멸자는 유치 아니죠. 왜? 자기 증거니까. 을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시켰던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정범 및 공범입니다. 1번. 자, 비밀 누설죄는 무슨 범이야? 대항범이죠. 총칙의 공범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뇌물 공여죄와 수수죄는 무슨 범이죠? 대항범이죠. 대항범은 각각 범죄니까 어느 한쪽이 범죄가 성립 안 돼도 범죄 성립할 수 있죠. 공여죄가 안 돼도 뭐가 돼? 수수죄는 될 수 있고 수수죄가 안 돼도 뭐는 될 수 있어? 공여죄는 될 수가 있습니다. 5번입니다. 폭처법에서 말한 공동정범은 우리 판례가 뭐로 보죠? 합동범으로 보죠. 동일한 장소, 동시 이런 거 있어야 될 거고요. 범행 장소 있어야 됩니다. 이미 시험에 나왔네요. 다음에 합동범이란 현장에서 분담이죠. 협동관계고. 5번 간접정범이 되려면 타인의 의사를 꼭 억압할 필요는 없죠. 이 사람은 의사를 억압한 게 아니라 억압 안 해도 이 사람이 과실범이나 처벌되면 처벌받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야? 꼭 의사를 억압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2번 옳지 않는 거. 간접정범에서 타인의 의사를 꼭 억압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 2번 강제추행죄로 처벌되지 않은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경우 맞죠? 당연히 타인 처벌되지 않은 사람을 이용했으니까 간접정범인데 이 타인이 피해자 본인인 경우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야. 돼 안 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그랬잖아. 아까 이거 애매하다고. 그러니까 갑이 을을 통해서 비를 강제추행하면 이 경우는 을이 처벌이 안 되면 당연히 뭐가 을이 강제추행자가 되니까 뭐야? 그러니까 강제면 당연해. 이 속에 피해자를 통해서 스스로 성추행하는 스스로 자의행위하는 거. 이건 타인이 아니지 본인 지 스스로 한 거지. 그 속에 그러니까 타인 속에 피해자가 포함되냐는 피해자 본인이 말이야. 난 안 된다 그랬지. 난 그래서 직접 점검을 하자 이 말이야. 근데 판례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게 많이 나온다 이 말이야. 알았지? 그 옛날에는 뭐가 나왔다? 지 팔목 지가 자르게 한 거. 그 다음에 뭐야? 자기 코 자르게 한 거. 최근에 뭐가 많이 나온다고? 스스로 자의행위케 한 거. 그러니까 타인 속에 누가 들어간다? 피해자 본인이 들어간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그게 많이 나온 거야. 그렇잖아? 타인, 처벌되지 않은 이 타인을 이용했잖아. 근데 이 타인 속에 누가 들어간다고? 피해자 본인이 들어갈 수 있다. 피해자 본인. 세 개. 그 다음, 그래서 2번 틀렸고, 보조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상사에게 제출했죠. 제출 신고했잖아. 상사가 모르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 그 다음에 4번에 제3자를 이용해서 소송을 사기를 하게 해놨잖아. 이주증거 줘가지고. 그럼 3자는 처벌 안 되지. 몰랐으니까.
사기죄 간접정범. 3번 정범 및 공범에 관한 설명 중인데요. 옳은 것인데 1번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2번 교사를 받은 자가 승낙하고 착수를 하지 않았어요. 승낙했네? 둘 다 뭐가 돼? 입이 뭐죠? 승낙했으니까. 2번 틀렸네. 교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둘 다죠. 자기 지휘감독 받는 자를 방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특수방조죠. 2분의 1이 아니라 그냥 정범으로 가중처벌해버리죠. 형 감경 안 한다 이 말이고. 4번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 신체를 강제치. 간정부 되죠. 최근에 많이 나온다니까 이게. 왜 많이 나오는지 알겠죠? 이게 쟁점이 붙을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4번 이번 2차 문제 같은데요. 자, 가장 적절치 않은 겁니다. 1번. 여러분 이제 이거 1번은 그 전에 공부할 때 조심하자 그랬어요. 암묵적 모의적 하나씩 했으니까 뭐가 돼? 이거는 이제 강간죄 맞는데 공동에 맞죠? 근데 그게 그 뭐 10m, 100m 내에서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현장 있었냐 없었냐는 같은 현장이 아니야 이 말이야. 같은 현장으로 봐. 그럼 뭐가 돼? 강간죄 무슨 범? 합동범, 특수강간죄가 된다. 2번. 아까 그 증거가 적된 사람 것을 모르는 3자를 이용해 소송 제기했죠? 사기죄 간접정범이고. 4번. 3번. 간접정범의 피용자가 갑을 을로 오인하고 살해했다. 오인했네? 같은 살인? 법정적 부합살이니까 뭐야? 어느든 발생 결과에 대한 교사범, 방조범, 무슨 범? 발생 결과에 대한 간접정범. 똑같다 했잖아. 동일범죄했을 때. 그럼 뭐가 돼? 누가 죽었지? 살인의 고의. 누가 죽었어요, 방금? 갑을 을로 오인하여. 갑이 죽었네. 그럼 뭐가 돼? 갑에 대한 살인 고의 기수범이네. 자, 4번은 출제 않게 내가 멍청한 새끼인데 이제 답은 이제 찍어서 여러분이 이제 찍어가야지. 자, 이거 참 애매해, 문제가. 갑과 을은 술집으로 가던 도중 앞서가던 갑과 피해자가 부딪혀 시비가 붙고, 이에 갑은 피해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부딪혀 하고 술집을 향해 떠났다. 이에 뒤따라오던 을이 이 장면을 보고 달려와 피해자를 다시 가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 이렇게 나왔어. 얘네들이 공동정범 같으면 뭐야? 그냥 상해치사죄 공동정범 되겠지. 공동정범이 아니면 뭐가 돼? 독립행위 경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행위 경합이 되려면은 뒤에 뭐 한다? 이걸 주어줘야 되는데, 이거 출제한 새끼가 앞뒤로 다 잘고 지 먹더니, 그래서 실례금 놈이라 이 말이야. 지 혼자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야. 만일에 여기서 끝났을 때 공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경 결과 의뢰행위로 죽었다 그러면 뭐야? 독립행위 경합 아니야. 무슨 말 알겠지? 아주 문제 애매하게 내놨어. 근데 이 새끼 딱 이런 문제 유형 보니까 이 새끼 뭐다? 이거 독립행위 경합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 새끼. 그럼 상해치사죄니까 263조지. 공동정범이 아니라 뭐다? 공동정범이야. 그래서 실제 이 문제는 이게 만약 수능이었다. 그러면 해답 없습니다. 4번 해답될 수 없어, 이거. 수능이었으면. 경찰이 그냥 학생들이 그냥 대충 개새끼네 하고 넘어갈 뿐이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 또 나온다 하더라도 시험 볼 때는 항상 객관식은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 1, 2, 3 확실하니까 4번으로. 5번
공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방조죠. 방조는 정범 행위 중 방조, 착수 전에 장래 실행을 예상하고 용이하게 하는 방조도 가능한데 이 경우 방조가 되려면 반드시 정범 실행 착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조범이 되려면 고의가 두 개 있어야 되겠지. 방조한다는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방조한 자는 어떤 새끼지? 이놈이네요. 처벌되지 않은 자,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한 경우죠. 뭐로 처벌해? 교사방조로. 3번 틀렸네. 정범애가 아니라 뭐로 무슨 애지? 교사방조애라고. 그래서 틀렸네. 3번. 4번. 강제추행죄는 자수범 아니고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 신체를 이용한 되죠. 참 많이 나오죠. 4번. 그 다음에 간접정범, 타인의 의사를 꼭 부당하게 뭐 할 필요는 없다? 억압할 필요까지는 없죠. 억압 안 해도 된다. 공범과 신분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